자, 신문 브리핑 시작합니다.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자, 분배 통한 성장 전례 없는 실험이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입니다. 전례 없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문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 양극화 동시에 극복, 투자 활성화 대책은 빠져. 올 성장률 2.6에서 3%로 상향. 네, 안녕하세요. 나그네는 말기를, 농부는 비오기를 기다린다. 대통령 앞에서 한시 읊은 검찰총장. 문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25일이니까 어제네요. 예. 서로 아마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 리는 없고. 자, 미국 정찰기 앞에서 중국 전투기, 서해상공에서 아찔한 대치. 넘어갈게요. 자,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가능하답니다. 대법원에서 허락했다네요. 이면입니다. 우린 규제에 묶여 있을 때 중국은 드론, 일본은 무인 택시 기술 질주. 넘어갈게요. 3면입니다. 보복운전하듯 중국 전투기, 미국 정찰기 코앞에서 급상승의 진로 막아. 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준비, 뭐 등등등등 그런 기사들이 있고. 또 넘어갈게요. 4면입니다. 일자리 만든 지자체의 예산 당근, 성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에 집중한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5면입니다. 한 달 내 정규직 전환 계획 내라. 예산은 최대한 줄 테니. 고용노동부 설명의 이야기인데, 공공기관들 정부 실적 위주로 급하게 추진한다. 이 공공기관들의 이런 정부가 실적 위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좀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공기관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기업적인 실적을 내라고 많이 닥달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로 이제 수익을 내는 거지, 공공기업이. 아, 미안합니다. 이거는 공공기관들의 이야기구나. 아무튼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겠냐 싶으니까. 아무튼 그 정규직, 그러니까 공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 입장에서 어쨌건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는 거는 좀 확실히 문제긴 하니까, 정부 측에서는 일단 니들한테 이제 얘들을 가지고 한번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잘 보여준다면 사기업들도 따라가라라고 할 명분이 생기겠죠. 이명박 때부터지 그래. 맞아요. 6면입니다. 반토막 추경은 모욕적인 말. 추미애 당대표 공개 비난한 우원식. 추미애는 민주당 대표고요. 우원식은 원내대표입니다. 자, 이명박 건강한 야권 필요, 고생 많다. 홍준표 여당 대표할 때보다 쉽다. 아이고, 이명박이 저 새끼는 뒤지지도 않네. 홍준표는 그 오체분시에서 그 강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직 살아있습니까? 자기 약속을 왜 안 지키죠? 8면입니다. 알 권리와 인격권 사이, 선고장면만 생중계. 요 박근혜 등등, 이제 박근혜, 이재용 등등의 그 선고 장면을 법원에서 그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죠. 아휴, 또 뭐야? 넘어갈게요. 특별하게 이목을 끄는 그런 기사는 없네요. 자, 10면입니다. 원룸에서 홀로 떠난 토종 커피왕. 이거는 강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그 카페베네 같은
그런 1세대 프랜차이즈들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2미연입니다.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심야과외 단속 200곳 허탕. 심야과외. 서울에서는 그 뭐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서울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수업 안 되긴 하죠. 대구도 그런가? 전국이 다 그런가? 잘 모르겠네. 대구도 그러지 싶네. 뒤에 거는 별 얘기 없고요. 자, 오피니언으로 바로 갑시다. 뭔가 오늘 좀 눈길을 끄는 그런 기사가 없네요. 30년입니다. 독일인의 절전 사투 베를린 특파원이 쓴 글입니다. 전기 관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이게 떡밥이 쉬어가지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원자력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베를린 특파원 김강한 선생님 응원합니다. 열심히 계속 쓰세요. 좌파의 거대한 착각이라는 요 사회부장이 쓴 글입니다. 사회부장이 쓴 칼럼인데 한강의 기적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분배의 크기를 늘리려고 한국을 선진국 취급한다. 반드시 그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올 것이다. 예, 뭐죠? 한국전쟁 당시 삐라보다 못한 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썩을 겁니다. 전 벌써 썩었습니다. 국세청장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예감. 요거는 이제 경제부 차장 아저씨가 쓴 글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최근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국세청장 다주택자 조사 검토. 노무현 정부 땅값 집값 오르자 국세청 동원했던 것과 흡사. 세무조사와 납세 자료는 부동산 대책에 쓰는 칼 아니다. 정론이네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 방법이 이제 편법이냐 정법이냐에 하고 이제 별개로 일단 그 다주택자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단속을 안 해요? 경기도까지 버스 타고 와서 수업한다고요? 미나씨 안녕하세요. 자, 사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험,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 최저임금의 결정 다 날아 떠나는 기업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영도 조세정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위클리 재테크에서 봤던 것처럼 어제 위클리 재테크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세금을 만약 올린다 그러면은 그건 소득세를 올린다는 것보다는 자본이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세금을 이제 높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들, 건물도 이제 일종의 자본이라 그럴 수도 있고 고정자본일 수도 있고 고정자본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식 같은 것들 일종의 이제 자본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낮다는 게 이제 성 대표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이제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얘기였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제 뇌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조선경제는 뭐 별거 있겠나. 중소기업 정규직 1명 늘리면 법인세 300만원 더 깎아준다. 깎아주는 돈으로 하라는 거네.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랬어요. 높은 수준이 아니랍니다. 근데 뭐 최저임금 올랐다고 막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설레발이지. 40시간을 만약에 그러니까 한 주 40시간으로 해서 사람들을 쓴다면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치면은 대략 한 140만원, 150만원쯤 되지 싶은데 근데 만약 그 정도 이제 지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기업이라면은 사실 장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은 한국일보 봅시다. 자, 뇌를 좀 정화합시다.